네, 이제 국내와의 연결고리를 찾겠습니다. 해외로 보는 국내 전략 시간.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말했던 종목 중에 하나가 어제 장 열어보니까 상한가를 가더라고요. 바로 신 소장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네. 아주 IB 투자죠. 앞으로가 또 궁금해서 잠깐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저기 상한가 가까이 갈 것 같은데요. 그래요? 왜냐면 장 시작하자마자 상한가 가서 풀리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강했기 때문에 상한가 잔량 200만 주인가? 제가 봤을 때 그때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가겠죠. 제 야놀자 얘기했지만 지금 그 야놀자 앱을 다 따라하고 있어요. 여기어때랑 야놀자가 원래 처음에 아주 오래전에 모텔로 시작했어요. 모텔. 근데 지금은 모텔 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두 개를. 액티비티 여행 그 전문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두 개 다 상장 그 얘기가 나오고 있고 미국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쿠팡의 진정한 수혜주는 이런 것들이에요. 쿠팡에 처음에 뭐 물류 관련주로 막 테마주가 형성되었잖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쿠팡이 상장함으로써 거기에서 비견되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플랫폼 가치를 매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세를 띠고 제가 장외 시장도 보여드렸지만 13,000원짜리가 8만 원이 됐어요. 야놀자가 장외에서. 그래서 거기에 200억을 투자한 그 부분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뭐 크래프톤에 투자했던 거, 뭐 그리고 빅히트에 투자했던 것들이 얼마나 갔는가 보면 그 넷마블이 뭐 빅히트에 투자해서 뭐 간 그 폭을 보세요. 네. 물론 나중에 실적이 바탕이 안 돼서 내려왔지만 그래서 그 전에 그 벤처 캐피탈 회사가 좋은 것도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어저께 그것만 상한가 간 게 아니라 대성 창투도 상한가를 갔고요. 그 전에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엄청나게 올랐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지금 야놀자에 관련된 것이 아주 IBT자인데 기술적도 설명을 드렸죠. 박스권을 돌파했기 때문에 위가 없어요. 지금 다들 다 수익이세요. 지금 갖고 있는 분들이 언제 사셨든 모두 다 수익이기 때문에 다들 좋아해서 누가 그 이해관계가 전고점에 걸려서 팔고 싶은 사람이 없어요. 지금 다 들고 어디까지 더 가날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최소 15% 이상 오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저께 잡으신 분들은 굉장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시장에서도 아주 IB 투자의 활약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또 이렇게 종목을 만나봤던 게 이제 좋은 성과를 내니까 기분이 좋네요. 오늘도 그런 정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하창환 본부장님의 오늘 픽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저는 노랑풍선을 좀 가져왔습니다. 이 종목도 최근에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죠? 네. 뭐 아무래도 이제 여행 쪽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뭐 백신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좀 기대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뭐 지금 이런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 이제 종목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면 이 기업, 이 산업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좀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개별적인 모멘텀보다라는 이 산업 자체가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부분으로 영향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좀 노랑풍선을 선택한 이유 같은 경우는 일단 뭐 위치 에너지가 좀 더 아래쪽으로 좀 나와 있습니다. 뭐 참 좋은 여행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시세가 더 강하게 분출이 됐었기 때문에 뭐 기대 수익률 자체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전거래일에 이제 이제 시너지 IB에서 50억 원 투자 관련된 그런 이슈가 있었는데 그것도 있었고 또 최근에 또 200억 원의 또 자금 유치 관련된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운 업황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금 유치가 된다라는 거는 그만큼 향후에 이 기업들이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런 투자 가능성을 보고 이제 자금이 유치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백신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되고 있고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일단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뭐 유나이티드 항공, 델타 항공 등 항공주들의 오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최근에 뉴욕 증시에서도 뭐 항공주라든지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영화 관련주라든지 좀 우리가 밖에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컨택트 관련주들의 오름세가 백신 접종이 확산됨에 따라서 같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직은 기대감이라고
증시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국내 증시에서 이러한 관련 산업에서도 우리가 좀 지속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일단은 뭐 제가 이제 해외 증시도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 일단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주가가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또 이제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항공이라든지 뭐 또 저번 주에 얘기 좀 나왔었던 뭐 메이시스 같은 경우도 또 10% 이상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컨택트 관련된 쪽이 굉장히 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여행이나 우리가 꾹꾹 눌러놨었던 쪽에 많은 관심도가 좀 열릴 수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에어비앤비가 이제 그런 관련된 설문을 좀 했는데요. 뭐 표본은 한 1,0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긍정적으로 답변이 나온 게 한 7, 80%가 됩니다. 이거는 또 특히나 미국이랑 비교했을 때도 한 20% 정도 더 높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에서 그런 여행에 대한 수요가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분위기가 당연스럽게 사람들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투자 쪽으로도 좀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실적적인 부분에서는 그게 따라오는 데까지는 시간이 당연히 걸리겠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여행을 막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지금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뭐 유럽 쪽에서도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뭐 백신 여건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이제 여행에 대한 가능성이 점점 열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저번 주에도 좀 얘기가 나왔지만 월트 디즈니 뭐 개장하는 거라든지 뭐 최근에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것들 더현대 같은 데 갔을 때도 뭐 인파가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뭐 100몇 명 이상 몰리고 이런 움직임들을 보게 됐을 때는 지금 코로나 확진자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 심리는 이미 코로나가 이제 좀 약간 위드 코로나 쪽으로 이미 흘러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눌려 있었던 그런 보복 소비들이 여행에까지 계속적으로 나오려고 하고 있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이와 관련된 기대감이 계속 형성이 돼서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일단 좋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일단 이건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또 최근에 또 주가도 강하게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트레이딩 관점으로 끌고 가시긴 가시되 네. 이제 정배열 흐름 되면서 이평선이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 흐름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관심도들이 이런 소비 쪽에서 이제 다시 기술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온다면은 그때 뭐 편안하게 이제 수익권이실 테니까 편안하게 정리하시고 옮겨 나가시는 것도 좀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랑풍선 주목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에는 신 소장님께서 또 다음 종목 알려주시죠. 예, 뭐 그러고 보니까 제가 그 오늘 이 시간이었나요? 손 들면서 어떤 거요? 아이들이 원하는 게 아, 이제 저 밥 먹고 네, 이 싶어요. 그거 시간이에요. 했잖아요. 맞죠? 네. 네. 어제 드디어 터졌죠, 또 급식주도. 네, 그거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라이온스 게이트 엔터테인먼트랑 우리나라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이에요. 오늘도 왠지 대박의 느낌이 있어요. 그래요? 기대해 라이온스 보겠습니다. 게이트 제가 좋아하게 된 게 제가 소우 원을 보고 너무 충격의 도가니에 빠져서 야, 어떻게 저런 영화를 만들 수가 있지? 뭐 지금이야 회자가 너무 많이 되고 그 뒤에 시리즈가 너무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소우 원을 이길 수는 없어요. 맞죠? 결말을 오래됐지만 얘기 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 저예산 영화로 대박 치면서 그때 제임스 완 감독이었나? 그 소우 시리즈 계속 나오고 그 뒤에 감독은 바뀌었는데 어쨌든 소우 시리즈가 대박을 냈잖아요. 그 돈이 얼마 안 들어요. 그게 거기 그냥 아니 그 주연 배우가 그냥 거기 그 안에 있잖아요. 감옥 안에 세트장이 감옥하고 뭐 경찰서밖에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돈이 거의 안 들었는데 아니 수천 배를 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소우가 대박이 나고 또 헝거게임 우리나라에서 실패했는데 이거 미국 그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시리즈물이었고 그 다음에 존 윅 시리즈를 지금 4까지 나왔었나? 지금 그거 다 합쳐서 한 20번 봤거든요. 계속 너무 재밌어가지고 막 책으로 죽이고 연필로 죽이고 사람을 한 100명씩 죽여요 시리즈마다. 그런 영화 좋아하세요? 아, 그러니까 그 무조건 죽이는 거 개연성 없이 죽이는 건 싫은데 멋있잖아요. 네. 그렇죠? 잘생긴 배우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존윅 시리즈 이거 대성공을 했고 그 다음에 2017년에 라라랜드로 작품상은 못 탔는데 네. 작품상은 문라이트가 탔어요. 근데 이게 아카데미 6관왕을 했어요. 이거를 제작했죠. 라이온스 게이트가. 그래서 그 저예산 영화 시리즈물로 하다가 라라랜드로 대박이 터져서 굉장히 다크호스 제작사로 떠오르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이온스 게이트가 최근에 2021년 들어서 밑바닥에서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지금 한 몇 프로가 올랐나요? 지금 이게 11달러로 시작했거든요. 이번 연도를. 지금 18달러 2배 정도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영화 체인 AMC 엔터테인먼트, AMC였나?
그래서 지금 그게 또 어제 급등을 했거든요. 저번 주부터 얘기를 드렸고요. 그래서 아. 영화 체인도 열리고 디즈니랜드도 네, 열리고. 간밤에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영화 체인이 오른다는 건 극장에 걸릴 영화가 생겼다는 거고 제작사들도 이제 제작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제작이 다 중단됐었잖아요. 우리나라도 그 블랙 위도우가 개봉한다고 하고 지금 계속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개봉한대요. 그래서 지금 라이온스게이트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영화나 영화 체인, 영화 제작사 이런 것도 드라마 제작사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SM 라이프 디자인 어제 그 미나리가 지금 아카데미 일단 네. 6개 부분 노미네이트가 된 상태예요. 기생충이 이어서 연속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지금 50년대에 우리나라는 전쟁하고 막 피 터지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일본은 아주 그냥 넉살 좋게 영화만 만들고 있었어요. 50년대에 그 영화 수상이 다 이루어졌어요, 일본이. 그 베니스 영화에서 황금 사자상을 타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바로 또 칸 영화제에서 황금 종려상을 탔어요. 그렇지, 라쇼몽이라는 영화랑 지옥문이라는 영화로. 그 다음에 사요나라라는 영화로 일본 여배우가 여우 조연상을 탔어요, 아카데미에서. 그게 다 51년부터 57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때 개고생하고 우리는 못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턴이 온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미나리가 조연상만 탈지 뭘 탈지 모르겠는데 조연상을 만약에 선생님이 타시면 그럼 이제 한국여배우는 최초고 일본 이어서 아시아 배우로는 두 번째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배급사 판시네마가 있는데 부가 판권 계약을 맺은 회사가 SM 라이프 디자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는 게 라이온스 게이트가 라라랜드로 육관왕을 하면서 터트렸잖아요. 그 당시에 라라랜드의 한국 배급을 맡은 회사가 판시네마예요. 여기서 공통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쨌든 아카데미를 6개 부분 노미네이트 됐는데 저는 여우 조연상만 받아도 성공이고 뭐 작품상은 솔직히 작년에 받았으니까 그렇죠? 그 연속으로 받기는 어려워요. 그건 어렵더라도 한 개 부분만 수상이 나온다면 그렇죠? 바른손 ENA나 그런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기생충 제작사.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보면 이게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이게. 걸린 종목인데 이슈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고 그래서 수상 소식만 한 개 부분만 수상 소식만 나와도 6분의 1이잖아요. 뭐 6분의 1도 어려운 거긴 하지만 여우조연상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일본인 배우가 50년도에 받았기 때문에 그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렸기 때문에 줘도 부담이 없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카데미가 줘도 부담이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아서 SM 라이프 디자인을 보시면 오늘 이번 주에도 조금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번 주 시장이 FOMC 회의 때문에 약간 다시 또 관망 심리가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이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또 특징적인 흐름을 나타내면 좋겠네요. 자, 하창훈 본부장 다음 종목 갈까요? 네, 다음 종목은 K사인입니다. 이 종목은 뭐 이제 아무래도 보안이랑 또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좀 많이 네. 유명한 종목인데요. 일단은 이 종목을 선정한 이유는 일단은 간밤에 이제 스노우 플레이크라는 종목이 또 이제 좀 움직였습니다. 어떤 종목이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이제 빅데이터 관련 클라우드 이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인데, 그러니까 데이터를 결국엔 뭐 사서 모으고 또 이제 판매를 하고 이런 기업인데, 일단 뭐 워렌 버핏이 투자한 것으로도 굉장히 좀 유명한 기업입니다. 뭐 이제 뭐 오라클이라든지 뭐 SAP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이 이제 경쟁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좀 앞으로 우리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해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클라우드 관련된 이제 뭐 시장이라든지 사실 플랫폼 관련된 종목군들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K사인 같은 경우는 이 관련된 종목이랑 좀 연관이 있는데, 일단은 사실 이 종목이 오늘 일단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이제 뭐 이 테라데이터 같은 그런 종목군들도 좀 잘 움직였는데, 물론 클라우드 쪽도 지금 흐름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종목은 개인적인 좀 모멘텀이 있는데, 일단 락업이 해제가 됐습니다. 3월 15일에 해제가 됐는데 굉장히 많은 물량이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이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치면 보호해소 물량이 풀린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는 앞으로 뭐 성장이라든지 이런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해외에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난다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국내에 있는 그런 관련된 기업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건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K사인이 있고요. 조금 더 이제 안정적으로 보고 싶으시면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뭐 다오 기술이라든지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되는데, 이런 클라우드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런 이제 데이터 관련된
이제 보안이라든지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뭐 K사인 같은 경우는 사업 영위가 굉장히 좀 다양한데요. 뭐 이제 인증 쪽도 하고 있고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이제 지갑도 하고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 관련된 종목으로도 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또 이제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좀 수혜도 좀 같이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런 데이터 관련된 부분이 또 중요하게 됐을 때는 보안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집중을 해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사인 대표적인 국내 보안 관련주입니다. 빅데이터 관련주인 스노우플레이크가 뉴욕 증시에서 강세를 보임에 따라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관련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보안과 관련된 업종 산업을 우리가 주목을 해보자라고 말해주셨고요. 이외에도 뭐 다우기술과 키움증권의 최대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K사인이 그러면은 지금 자리는 어떤지 잠깐만 짚고 넘어갈까요? 네, 일단 뭐 지금 자리를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슈도 좀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이제 급등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11선과 5일선이 좀 이제 교차하는 그런 부분에 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약간 정배열 흐름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늘장에서 이 움직임이 굉장히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이제 양봉이 나와주면은 5일선이 정확하게 이제 11선을 돌파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다시 한번 추가적인 정배열이 나오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행스럽게도 일단 뭐 해외장에서 이 부분도 나쁘지가 않았고 또 이제 코인도 조금 약간의 조정은 있었지만 뭐 7천만 원을 넘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었다 보니까 관련된 부분에서 좀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자리에서 다만 이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됐을 때는 종고점 라인 부분을 반드시 거래량 동반한 양봉으로 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와 관련된 그 흐름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위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다 보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좀 불안하시다라고 하시면 다우기술 쪽으로 좀 보시면 되고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 최근에 한번 갭 띄우고 상승을 한 다음부터는 일정한 박스권 라인을 조금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시기에는 훨씬 더 좀 편안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차이점은 이제 K사인 같은 경우는 21선까지는 아직 조정이 안 나왔고요. 다우기술 같은 경우 단기 평선들을 다 수렴을 한 상황이고 60선과 120선은 똑같이 좀 정배열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나 단기적인 시세만 나와주면은 다시 정배열 흐름 나오면서 추가적인 상승 물론 이 종목도 역시나 정고점을 돌파하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된다는 점까지 좀 들고 가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신일섭 소장님의 픽 또 하나 들어보죠. 네, 미국에는 디어엔이고요. 티커는 영문자 DE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동공업입니다. 디어엔이 농기계 관련 종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은 실물 중에 원유 가격도 지금 조금 쉬고 있지만 밑에서 급등을 했고 금속 중에 산업용 금속 뭐 닥터 쿠퍼라고 불리우는 전기동 구리 급등을 했고요. 아이언, 알루미늄 다 급등하고 있죠. 그리고 곡물 가격도 농산물 가격이 대두, 옥수수, 뭐 귀리, 면화 다 급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봤을 때 요거는 면하고요. 이 지금 계속 급등을 하고 있으면 농기계나 그 기계 수요가 올라가요. 이 논리는 뭐냐면 그거예요. 농산물 가격이 오르면 농부들 입장에서는 빨리 해가지고 지금 비쌀 때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료를 사고 농기계를 사고 그래서 오르는 거예요. 철광석도 마찬가지죠. 철광석 가격이 오르면 그러면 구리 판매하는 업자에서는 빨리 캐가지고 빨리 팔아야 돼. 지금 비싼 가격에 언제 변동이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철광석 가격이 오르니까 캐터필러 같은 굴삭기 업체가 오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논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디어엔이라는 종목이 지금 완전히 날라갔어요. 지금 이게 어떻게 음봉 하나 나오죠. 음봉이 언제 나왔냐면 2020년 3월 달에 나왔어요. 마지막. 코로나19 때 마지막으로 음봉 나오고 바로 4월 달부터 양봉만 지금까지 주구장창 나오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밑에서 130달러에서 374달러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강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작은 농경을 했어요. 집에 밖에 못 나가니까 작게 농작물을 재배를 하고 그냥 그 기쁨을 얻은 거예요. 집에 박혀 있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왔을 때 대동공업. 자, 이 안 갔어요. 캐터필러랑 진성 TC를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 갭을 이용해서 진성 TC를 사시면 되고 디어엔하고 대동공업의 갭을 이용해서 대동공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지금 대동공업이 지금 얘도 지금 수출 브랜드는 카이오티라는 건데 지금 얘네 사명 변경할 거예요. 대동으로. 근데 그 카이오티가 북미 지역 캐나다랑 미국에서 굉장히 성과를 많이 거뒀어요. 여기서 많이 판 게 뭐냐면 60마력 이하짜리 중소형 트랙터랑 승용 잔디깎기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디어엔이 간 이유랑 단기적인 이유랑 똑같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집에서
경작을 했다. 그래서 집에서 이런 간단한 것들을 산 거예요. 잔디깎기나 재배할 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뭐 집에서 카지노 게임 하거나 아니면 농작물 재배하거나 요러면서 버틴 거예요. 집콕을. 근데 이제 장기적인 성장성도 있죠. 농산물 가격이 오르고 인플레이션이 오르니까 이제 농작물을 재배하시는 분들 있죠. 그렇게 취미로 하시는 분들 말고 정말 재배로 하는 농부들이 이제 필요로 한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게 이제 농산물 가격이 오르니까 지금 빨리 재배해서 팔아야 되거든요. 비료 사고 농기계 사고 그런 수혜가 또 중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주 좋은 거죠. 지금 촉발 밑에서 지금 수요가 안 좋을 것 같을 때 코로나19로 새로운 옵션이 탄생을 했고 지금 경기 회복기에 들어서니까 또 그 루트를 성장 루트를 타게 되는 이 흐름이에요. 그래서 디어엔이 저렇게 날아갔는데 대동공업은 지금 아직도 전고점이 14,000원인데 지금 8,500원짜리에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20개월 선하고 붙어 있는 장기적으로 지금 낮은 것들을 사야 돼요. 자, 요거랑 비교해서 뭐 다른 것들 많이 오른 것들을 보시면 살 수가 없잖아요, 사실. 예를 들어 전기차 배터리 같은 건 지금 어디까지 갔어요? 지금 그 포스코 케미칼을 예로 들어보면은 지금 20개월 선하고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격이 이만큼 벌어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나오면 보실 텐데 이런 거를 사시는 게 아니라 대동공업처럼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사죠. 지금 붙어 있는 걸. 20개월 선하고 붙어 있는 거를 사셔야 돼서 안정적으로 하시면 굉장히 성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동공업까지. 자, 오늘 노랑풍선,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K사인과 대동공업 이렇게 4종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개장 이후에 이들 종목들의 주가 흐름 함께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고 마무리할게요. 고맙습니다.